저렴하게 집을 갈아타고 상가를 사서, 상가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오르지도 않고 지금 상가들은 집세를 저도 지금 7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월세 나오는 상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앞으로 상가는 오르지도 않고요. 그냥 부가세니 뭐니 내는 것만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미TV의 박미 부동산 클럽,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Q&A 질문을 받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A에 보내주시면 본인의 닉네임까지도 조심스럽게 말 안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또 집 동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땡땡땡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들으시는 분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남의 사적인 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Q&A에서 오랜만에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하려는 우리 미스께서는 재테크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 대비 아주 재테크를 훌륭하게 해 놓으신 상태이고요. 이제 곧 결혼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분과 결혼한다면 노후 대책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한 명은 기혼자고 한 명은 총각인데 너무 어려서 죄송합니다. 20대 중반이군요. 그래서 그래도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이게 돈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멤버십 가입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땡땡땡 돈을 만지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돈 만지는 데서 일을 하면 사실 이게 돈을 만지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디 은행이라든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혀 재테크가 엉망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현듯 갑자기 아니면 미리 준비 이런 것을 사실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특히나 신문사의 기자라든가 금융권에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도 여러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아직도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러다 푹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벌써 60이 다 되셨네요. 집을 사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잘 계시겠죠, 모두들? 네. 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박미TV를 매우 애청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기회다 이렇게 꼭꼭 가끔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Q&A라든가 이런 걸 들으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두가 안 나서 질문하기가 무섭다, 아니면은 미안하다, 아니면은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또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재테크를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봄으로써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12시 15분에 박미TV 부동산 클럽에서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을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첫 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날 부동산 Q&A는 아닙니다. Q&A는 우리가 멤버십을 위주로 받고 있고요. 그날은 회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부동산의 사연, 부동산에 즐거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재테크 초보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이야기를 같이 함께 생방으로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인생 경험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들은 또 답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Q&A 썰. 우리 둘 다 집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므로 남자친구는 또 아직까지 이 재테크 준비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땡땡땡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미스께서 1가구 2주택입니다. 이제 상급지라는 것은 지금 계신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드리고 어떤 답이 나올까라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읽어봤을 적에 이미 본인이 깊숙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나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공부 정도는 돼 있는 듯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확실히 저에게 이런 Q&A 멤버분들은 이게 굉장히 재테크 면에서 100점 만점 중에 최소한대로 60점 이상은 되시는 분들, 가끔은 95점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18살부터 자수성가하면서 지금까지 재테크를 계획을 잡으면서 3년 단위, 5년 단위, 7년 단위, 10년 단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을 이제 팔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그런 입장에서 쭉 내려다 봤을 때 지금 정점인 40대 이렇게 초반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1가구 2주택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질문까지도 보내줘가지고 다음에 제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정신 상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온 내용의 재테크 과정이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땡땡땡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쪽 강남 쪽이 아니고요. 중곡동 라인에서 조금 밑으로 빠지는 중곡동은 아닙니다. 밑으로 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민층에서 이제 서민 중층, 중위층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아파트명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건 빼고 스테이드 땡땡 25평을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대충 들어가서 보니까 분양받았을 시에는 25평 형태의 땡스테이드가 5억에서 6억 라인의 집이지 않았을까 하는 제 분석으로 내다봤을 때 현재 전세를 줬고요. 거주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 집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세는 11억, 전세는 4억에서 5억까지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이라면 현재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만큼 지금 전세 가격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내답을 봤을 때 11억 정도라면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5억 정도의 이상을 벌었다,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집 한 채 잘 마련을 해서 우리가 5억, 6억 남긴 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 너는 진짜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투기꾼으로 지금 계속해서 낙인이 찍히면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투기꾼이면 돈 많은 이병헌, 전지현 이런 사람들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권상우, 이병헌, 전지현, 백종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습니다. 1,000억까지는 아니죠. 백종원 씨는 아마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비하고 김태희 이 친구들도 다 체크를 해보니까 1,000억이 넘는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안 되고 저같이 하찮은 소위 말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부동산 투기꾼이다 어쨌다 뭘 팔아본 적도 없는데 팔아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도 내가 자꾸 모든 것을 비밀로 어디에 뭐가 있다 얼마를 남겼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은 자신감에 대한 것을 이미 한국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게 되거나 또 세금 낼 거 다 내고 좀 수익 챙긴 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이런 조장이라든가
이런 유행성. 정말 뭔가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배 아파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1억, 2억에 샀던 것이 7억, 8억에 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제 서민층이 중상층까지 올라가는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뭘 이렇게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세금도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그러나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서 슬픈 것은 아직도 그런 것에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15년 땡땡땡 아파트 동네에 산 것은 이제 분양 5억이 넘는 선에 받아서 11억 현재 시세에 맞춰서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내고도 팔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2017년 땡땡땡 아파트. 네, 이것은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이 아파트를 굉장히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의 아파트는 뭐 상당히 인기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스테이트 똑같은 내용이고요. 땡땡 프레스티지 33평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셨네요. 2017년에 원래는 지어져 있었던 것을 당시 2017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오른 값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투자를 해서 2019년 거주 요건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2021년 2년 거주를 한 후에 양도세 혜택을 받고 집을 팔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현재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받고 있고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고요. 현재 시세는 땡땡땡 강남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4억 정도의 시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팔렸던 집이 30평대의 집이 13억이 넘는 것으로 팔렸기 때문에 14억 선을 얘기하신 것은 조금 전망이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두 집 자체를 다 투자를 잘 하신 것으로 평가를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스의 계획은 내년 가을에 A와 B 주택을 매도하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를 듣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제가 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력이 뛰어나게 계획을 잡아온 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50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노선의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100%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80~90%는 아주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진행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잘 살고 저축해야 되며 미리미리 예측을 좀 하면서 재테크를 해야만 노후에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우리 부모님의 교훈을 받음으로써 저 또한 연예계 데뷔 전부터 MBC 코미디언 2기로 있을 때부터 돈만 받으면 저금을 하고 계획을 잡고 3년,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단위로 계속 재테크를 해온 것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돈 걱정은 없이 잘 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는 것이죠. 뭐 사람이 아직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우리 미스 결혼 앞둔 미스를 봤을 적에는 정말 잘 진행을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매도를 한 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대한 제 내용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남 재건축은 바로 반포 땡땡 2차 잠실 주공 5단지 등을 벌써 많은 곳을 임장 다녀봤고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재건축을 만일에 사게 된다면 내년에 집은 경기도 쪽,
좀 저렴한 곳에 이렇게 전세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급지, 지금 가지고 있는 곳보다 훨씬 높은 쪽에 집을 갈아탐으로써 나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신지요? 라고 조언을 부탁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 더 저렴한 집으로 갈아타고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은 어떤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상가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 분야라 아직은 좀 막막하네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 후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이제 퇴직 후 월세를 받기 위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아무래도 첫 번째 재건축을 갈아타고 본인은 조금 먼 경기도 쪽에 사는 것으로 전세를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확한 해답을 듣기에는 조금 아리까리 송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이 상당히 결정하기가 최근에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 재건축을 사서 앞으로 상당히 오른다면 기쁜 일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이 정권이 끝남으로써 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그저 아파트. 왜 그럴까요? 바로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아파트에 많은 수익을 남겨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파트나 여러 곳을 들여다봐도 오히려 노원구라든가 더 먼 지역 남양주까지도 이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상당히 오른 값으로 자기 집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가 한 채가 최고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5억이든 게 10억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의지를 하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파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전부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편스토리에 나온 김재원이라는 탤런트가 살고 있는 상당히 높은 펜트하우스 같은 그 집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본인이 샀던 집 대비 지금 값이 얼마였나를 두들겨 봤더니 어떻게 10%도 안 올랐나 할 정도로 전혀 오르지 않는 집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파트 정말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값이 계속 치솟는지 본인인 저도 참 어이가 없을 때가 되게 많고요. 작년부터 강남은 55평대가 35억 라인에서 40억 그 이상은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강남 지역은 둘째, 셋째 5억, 6억, 10억까지 됐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작년 2019년에서 2020년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팔기보다는 증여를 해서 증여가 더 낮기 때문에 증여 세금을 더 내고 강남의 아파트는 고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미스께서도 또 이렇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 땡땡 2차 그리고 잠실에 이것도 다 강남이기도 하고요. 이 강남에는 대치, 세고,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삼성동, 역삼동, 자곡동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이 강남의 집들이 이미 10년 전, 5년 전 대비 지금 현재는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건축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그리고 오를 정도가 아니고 부의 형성이 현재는 지금 땡땡땡 우리 미스께서 설정하신 곳 2차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1억 상당의 평당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곳들이 또 여기도 이렇게 비싸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 땡땡땡 가지고 계신 곳이 강남 방배동 옆입니다. 방배동 라인에 이것도 조국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집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아직 재건축 선정에서 된 것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된 곳은 뭐 최소한대로 5억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그냥 앉아서 5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 선정이 돼서 팔려고 그러는 집들을 보면은 받을 것은 금액 다 받고 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낼 거 5억을 피를 덩져주고 재건축을 사서 바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또 몇 년을 수년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뀜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현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은 너무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너무 이 핵심인 강남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어찌됐든 무조건 재건축 라인으로 선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선정이 됐다 하면은 피를 이미 많이 주고 들어와야 되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안 돼 있는 것은 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청담, 상성, 압구정, 뭐 신사동 이런 것들은 이제 선정이 된다 했을 때 높은 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전세도 약하고 전세값이 얼마 안 나갑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고칠 것도 많고 사람이 많이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뭐 고쳐달라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지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끼어 있는 동네이기도 한 곳이 바로 압구정,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아우, 숨이 차네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몇 분을 제가 어디 청담동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나 거기는 재건축 새롭게 부시고 짓는 곳은 아니었고 그곳은 레노베이션을 치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했는데 상당히 만족해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땡땡땡 미스께서는 제가 볼 때 두 번째도 저렴하게 집을 갈아타고 상가를 사서, 상가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오르지도 않고 지금 상가들은 집세를 저도 지금 7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월세 나오는 상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앞으로 상가는 오르지도 않고요. 그냥 부가세니 뭐니 내는 것만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절대 투자 현재는 하지 마시고 집을 투자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제가 볼 적에 추천할 만한 곳은 잠실은 뭐 주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어떤 싸움의 결과를 기다려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있어서 지금 호텔을 뭐 이렇게 레노베이션을 쳐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집세를 받아먹고 또 이렇게 세를 놓고 뭐 이렇게 집을 많이 넓혀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모습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강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한강 그리고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태원 쪽, 이것은 상가보다는 바로 집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라 보시고, 이태원이라든가 약 후암동, 굉장히 집값들이 후암동은 또 나름대로 싼 곳들이 좀 있습니다. 또는 한강 지역은 어디 레벨을 얘기 안 해더라도 발품을 파셔서 돌아다니시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들이 강남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굳이 이미 우리 미스께서는 강남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 전부 정리하고 갈아타면서 재건축을 하나 사놓게 되면은 나는
경기도 지역에 전세로 가 있을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어느 지역으로 가도 이 집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한강 지역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한강 쪽에 가셔서 한강 그러니까 너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원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옥수동을 비롯해서 구모동 많이 올랐죠. 전현무 때문에 많이 올랐나. 그곳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시연 씨인가 뭐 그런 사람도 거기 뭐 살고 뭐 재건축해가지고 또 아파트 새롭게 올라간 거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파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어디라고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돈을 버시려면은 이미 올라가 있는 강남 지역보다는 새롭게 또 이렇게 파헤쳐서 이게 도전 정신과 몸 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지역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거의 강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의 형성이 지금은 서초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또 요게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뭐 압구정동이 될지 한강이 더 많이 부촌이 이루어진다면 뭐 거기도 지금 뭐 새롭게 재건축을 하려 그러는 한남 몇 구 지역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싸고 좋은 곳으로 더 빠르게 재건축이 되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스 결혼 이제 하시게 되면 정말 멋지게 나머지 40대 초반이시니까 50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은 이제 수익에 대한 너무 지나친 오버랩되는 것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좀 더 내다볼 줄 아는 눈 견문을 익히시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좀 더 발품을 파신 후에 새로운 땡땡땡이 나타나게 되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또 그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